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남편의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밝혀진 충격적인 이중생활과 그로 인해 만나게 된 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일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정미영 씨는 매일 아침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남편 강태준을 회사에 보내고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의 아침을 챙기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죠. 미영 씨는 20년 넘게 이런 일상을 유지해왔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태주는 중견 건설회사의 이사로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매달 정기적으로 가족 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가정이었죠. 미영 씨가 태준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졸업 직후였습니다. 공통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들은 1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태준은 당시 작은 건설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미영은 대기업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을 낳고 3년 뒤 딸을 낳으면서 미영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길을 선택했죠. 태준은 열심히 일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사에서의 위치도 높아졌습니다.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고 미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건 태준의 49번째 생일을 일주일 앞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마치고 태준은 회사로 출근했어요. 미영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죠. 전화를 받은 미영은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태준이 의식은 있지만 상태가 심각하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미영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부랴부랴 가방을 챙겨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택시 안에서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미영은 안내 데스크에서 남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접수 직원은 미영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강태준 씨의 가족은 이미 도착해서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영은 혼란스러웠지만 아마도 회사 동료가 먼저 도착했나 보다 생각하며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 도착한 미영은 그곳에서 한 여성과 2명의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아이들은 중학생 정도로 보였어요. 미영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간호사에게 강태준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여성이 미영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성의 표정에는 의문이 가득했어요. 간호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미영과 그 여성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그 여성의 이름은 장소연이었고 그녀 역시 강태준의 아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연은 태준과 15년 전에 결혼했으며 중학생 남매를 두고 있다고 했어요. 미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두 여성 사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소연은 미영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미영 역시 소연을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간호사는 두 사람에게 진정할 것을 요청하며 일단 의사의 소견을 듣자고 제안했습니다. 태준의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이었죠.
담당 의사는 두 여성에게 태준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다리 골절과 내부 출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재 의식이 있어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영과 소연은 각자 태준을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짧은 면회만 허락했어요. 미영이 먼저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미영이 다가가자 태준은 눈을 떴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미영은 태준의 손을 잡으며 괜찮을 거라고 말해 주었지만 태준은 계속해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고요. 미영은 태준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간호사에게 시간이 다 되었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미영은 마지못해 중환자실을 나왔고 다음으로 소연이 들어갔어요. 미영은 대기실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지난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소연이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소연은 미영을 향해 걸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준이 모든 것을 고백했다고, 그리고 자신도 이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요.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태준은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미영과 소연은 각자의 자리에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두 여성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태준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이야기했어요. 미영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소연이 묘사하는 태준은 미영이 알고 있는 그와 같으면서도 달랐어요. 소연에 따르면 태준은 15년 전 출장 중에 소연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고 얼마 후 소연에게 청혼했어요. 그들은 소규모 결혼식을 올렸고 태준은 주로 평일에 함께 지냈습니다. 주말에는 출장이 많다는 이유로 자주 집을 비웠고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졌죠. 소연은 태준의 출장이 잦은 것에 대해 의심한 적도 있었지만 남편의 말을 믿었다고 했어요. 미영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준이 주말에는 항상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는 종종 야근이나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미영은 이제서야 남편의 거짓말이 얼마나 체계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태준은 두 가정을 오가며 완벽하게 이중생활을 유지해왔던 것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태준은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두 여성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권했어요. 미영과 소연은 병원을 나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태준의 책상과 서랍을 뒤져보았지만 이중생활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비밀을 완벽하게 감추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직 이중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방과 후에 병원에 가겠다고 했고 미영은 그들보다 먼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소연도 막 도착한 참이었어요. 두 여성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태준은 이제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는 두 여성을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의사는 태준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두 여성에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고집했어요.
의사는 짧은 대화만 허락했고 세 사람은 병실에 남겨졌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중생활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는 소연을 만난 후 그녀에게 반의 관계를 끊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영과 아이들이 있는 가정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정을 오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고 이것이 15년 동안 이어졌다고 했어요. 태주는 자신의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두 여성 모두에게 깊은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미영과 소연은 태준의 고백을 듣고 각자의 감정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었어요. 두 여성은 태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했어요. 소연은 태준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했고 미영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상황은 복잡했어요. 시간이 흘러 태준이 병실로 옮겨진 날, 미영의 아이들과 소연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그들은 서로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영의 아들과 소연의 아들은 비슷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 금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영과 소연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 그들은 모두 태준의 거짓말로 인해 하나의 얽힌 관계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만남 이후 미영과 소연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태준의 치료와 관련된 실무적인 이야기였지만 점차 그들은 서로의 삶에 대해 더 많이 공유하게 되었어요. 두 여성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간간히 만남을 가졌고 태준의 거짓말로 인해 생긴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태준이 퇴원하기 전 미영과 소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태준과 함께 살지 않기로 했어요. 태준은 별도의 집을 마련해 혼자 살게 되었고 두 가정과의 관계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원할 때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지만 미영과 소연은 태준과의 관계를 종료했어요. 태준의 이중생활이 밝혀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미영은 다시 직장을 구해 일을 시작했고 소연은 자신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두 여성은 여전히 가까운 친구로 지내며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한 가족같이 지냈어요. 태준은 두 가정에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했지만 그 외의 관계는 최소한으로 유지했습니다. 미영이 태준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그날,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었어요. 소연도 비슷한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어요. 소연은 자신의 카페를 운영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고 아이들과 함께 안정된 삶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미영이라는 새로운 친구를 얻었죠. 두 여성의 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위로와 지지를 찾았어요. 태준의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미영의 아들과 소연의 아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졌어요. 태준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가족 모두에게서 멀어졌고 혼자 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태준은 정기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만났지만
미영과 소연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중생활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사고로부터 정확히 2년 후 미영과 소연은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어요. 파티 중간에 미영은 잠시 테라스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이 그녀를 따라 나왔고 두 여성은 나란히 서서 별을 바라보았어요. 미영은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태준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소연은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각자 자신만의 거짓된 행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라고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준의 사고는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미영과 소연은 태준의 배신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미영은 가끔 과거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완벽한 가정을 꿈꾸지 않았어요. 대신 진실된 관계와 자신의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소연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후 깊은 상실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연은 자신의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고 아이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미영의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었고 딸은 대학에 입학했어요. 소연의 쌍둥이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자신들의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이중생활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넘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태준은 두 가정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미영과 소연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이며 살아갔어요. 미영과 소연은 가끔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서로의 컴퍼니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경험을 통해 깊은 이해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어요. 두 여성은 태준의 배신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고로부터 5년이 지난 어느 날 미영은 우연히 거리에서 태준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 보였고 조금 수척해 보였어요. 태준은 미영을 보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근처 카페에서 짧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태준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지, 그리고 자신을 용서했는지요.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으며 태준의 배신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고요. 용서에 대해서는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두 여성과 아이들에게 끼친 상처를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아프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온 미영은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그날을 떠올렸어요.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영은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태준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고 소연은 차분히 들어주었어요. 두 여성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태준의 이중생활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미영의 딸이 결혼하는 날, 소연과 그녀의 쌍둥이도 초대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확장된 가족과 같았어요. 결혼식장에는 태준도 참석했지만 그는 조용히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과 소연은 나란히 앉아 감동적인 결혼식을 지켜보았어요. 식이 끝난 후 미영과 소연은 잠시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 남자의 충격적인 이중생활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우정으로 발전할 줄은. 미영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를 적대시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소연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배신이 아니었다면 미영이라는 소중한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물론 태준의 이중생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로 인해 두 여성이 만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의 아이러니한 선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식장 한쪽에서는 미영의 아들과 소연의 아들이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형제처럼 지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이중생활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미영과 소연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태준은 행사 내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어 감사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두 가정에 끼친 상처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태준은 멀리서 미영과 소연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배신을 넘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후회를 가져왔어요.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은 문득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에서 태준의 이중생활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영은 그 경험이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켰다는 것을 알았어요. 미영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고 아이들과도 더 깊은 관계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소연이라는 소중한 친구를 얻었습니다. 물론 태준의 배신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미영의 삶을 지배하지는 않았어요. 소연의 삶도 비슷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이중생활을 알게 된 후 깊은 상실감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소연은 자신의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경제적 독립을 이루었고 새로운 취미와 관심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녀도 미영처럼 태준의 배신을 통해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미영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일해온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있었어요. 미영은 그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느꼈고,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서고 싶었습니다. 소연은 미영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파티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미영의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하고 카페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파티 중간에 소연은 미영에게 깜짝 선물을 주었어요.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 패키지였습니다. 미영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세계 여행을 꿈꿔왔지만 가족과 일에 치중하느라 그 꿈을 미뤄두었어요. 소연이 그녀의 오랜 꿈을 기억하고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미영은 소연을 꼭 안아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두 여성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유럽,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어요. 여행 중에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함께 웃고 울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미영과 소연은 태준의 이중생활이라는 아픔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있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미영은 자신의 인생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미영은 이제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즐기고 싶었고, 그것은 소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미영의 60번째 생일을 맞아 그녀의 아이들과 소연의 아이들이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미영에게 작은 앨범을 선물했어요. 그 앨범에는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의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영은 앨범을 넘기며 지난 10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태준의 사고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시간부터 두 가정이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온 과정까지. 그날 밤, 미영은 텃밭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물론